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모평 10번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갑입니다.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전사가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국가는 파멸할 것이다. 예, 직업윤리와 관련된 플라톤의 입장이죠. 을 보겠습니다. 어질고 능력이 있으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등령한다. 서인의 자식도 학문에 힘쓰고 행실이 바르며 예에 정통하게 되면은 본성을 극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강조한 누구죠? 순자입니다. 동양의 순자. 자, 그러면 직업에 관한 플라톤과 순자의 사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갑 보겠습니다. 통치자들만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건 플라톤의 입장에서 볼 때 틀렸죠. 왜 그러냐면 통치자 말고도 지금 전사가 나왔죠. 전사. 통치자, 전사 둘 다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해당하지 않고요. 두 번째, 플라톤이죠.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예,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상인이 전사계층으로 그리고 전사가 통치자에게 옮겨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 했죠? 국가는 파멸한다라고 얘기해서 플라톤은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순자입니다. 직업에 충실하면은 본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닦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문을 보게 되면은 본성을 회복한다. 순자는 일단 본성을 성악설로 봤죠. 그 성악설을 회복한다. 인간이 악해진다.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예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요건 어떨까요? 예의 합당 여부에 따라 가지고 4대부는 정신노동을 하고, 그리고 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농공상인이 된다고 해서 육체노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을도 4번의 을도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개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은 직업에 관한 플라톤의 입장과 순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 순자의 사상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이 강조했던 점은 2번의 선지처럼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 계급이 제 역할에 충실하고 각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얘기했던 사주덕, 인간을 육체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었을 때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계급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배에 해당하는 계급은 욕구와 욕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생산자 계급이고, 이 생산자 계급에서는 어떠한 덕을 추구해야 된다? 절제의 덕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으로 넘어와 버리게 되면은 가슴에는 기계와 열정, 감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업은 전사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 오늘날의 어떤 소방관, 요게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용기의 덕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머리에 있어서는 이성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성을 가진 철학자들이 통치 계급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철인 통치라는 그런 개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가슴, 배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인간이고, 그리고 지혜, 용기, 절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순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순자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분업을 주장을 했습니다. 분업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의 합당 여부에 따라서 사대부 그리고 농공상인으로 나뉘고, 사대부는 정신노동을, 그리고 농공상인은 육체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만 여러분들이 아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재력이 없으면 평판도 얻을 수 없다. 재력을 가시하여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와 재화의 과시적 소비이다. 과시적 소비이다. 사람들은 평판을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써야 한다. 오로지 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가 하층 계급에서도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그렇죠, 베블런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블런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요거죠. 베블런 효과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계의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을 제하면은 누구나 그것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층 계급에서도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과시적 소비는 하층 계급에서 상층 계급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층 계급에서 하층 계급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었죠. 그래서 1번은 해당이 없고요.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날수록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는 것, 상관이 없죠. 모든 계층에서 평판을 높이려는 과시적 소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기 보존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과시욕이었죠. 과시욕. 그리고 필수품 소비는 유한 계급이 재력을 과시하는 유용한 방법인가? 아니죠. 필수품 소비를 넘어서서 과시적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벌의 가상 대화이다. 가벌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술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예술작품이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술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술작품이 도덕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누구냐면은 플라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술작품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없다. 예술작품에는 도덕이라는 부분이 없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예술이란 아름답고 섬세한 형태, 고상한 색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술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관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신미주의죠.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술의 가치는 미적 가치만 추구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등장한 사상가는 와일드입니다. 자, 신미주의와 도덕주의에 대한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미주의는 조금 전에 와일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술은 결국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미적 가치만 추구하면 된다. 순수 예술론의 입장이다. 그러면 도덕주의는 뭐냐? 예술은 도덕 윤리와 관계가 있다는 입장이죠. 예술은 사회에 참여해서 바람직한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가치는 미적 가치와 함께 선적, 선에 대한 그런 가치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예술은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민주의가 순수 예술론에 있다라고 한다면 도덕주의인 플라톤의 입장은 참여 예술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이죠. 예술 작품은 인간의 품성 함량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죠.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예술 작품이 인간의 품성 함량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도덕주의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술 작품 검열은 예술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예술 작품을 검열한다는 것은 도덕적 교화 기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 넘어와서 예술 작품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때 가치를 지닌다. 순수 예술론이었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틀린 거죠. 오히려 이건 갑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 4번입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도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역시 이것도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갑의 입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을 예술 작품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것은 을만 해당이 되고 갑은 아니죠. 갑은 그렇죠. 도덕과 함께 미적 가치가 같이 추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시간은 1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